글로벌 셀러들의 교과서, 업계 최고 베스트셀러인 꼼꼼한 아마존셀러 가이드북, 꼼꼼한 쇼피셀러 가이드북의 저자,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대표 서주영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셀링 하시면 하실수록 어려우시죠? 아마존 코리아와 쇼피코리아의 파트너사이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은 대한민국 넘버원 글로벌 셀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펜글로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대행 서비스, 프라임 서비스, 배송 대행 서비스까지 펜글로벌의 다양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 혹은 저희 채널 우측 상단에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셀링 전문 채널 꼼꼼한 펜TV. 여러분,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넉넉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22년을 좀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글로벌 셀러들, 아니 우리 셀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지난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팬데믹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전방위적으로 락다운이 됐죠. 그런 락다운 조치로 인해서 공급 사이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가운데서 수요는 또 급속히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공급량이 인플레이션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기름을 부은 게 또 뭡니까? 우리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 정부가 미국 사람들에게 복지 수당을 아주 넉넉하게 지불을 하는 바람에 코로나 버블이 생겼고 또 다른 심화되어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촉발된 이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 경향, 이거 너무 심해지죠.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 정치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도 첨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그것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서방이 러시아 제재하고 그러면서 또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수출 봉쇄하고 우크라이나는 모든 수출 루트 차단당하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가 특히 유럽은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완전히 폭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 말하기도 힘듭니다. 최근까지도 국내 사정만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 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 좋았던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이루 다 말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목을 정말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너네 버틸 수 있니?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마치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성경 속의 그런 말씀처럼 시간이라는 녀석은 2022년을 떠나보냈고 이제 2023년으로 건너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2년에서 이커머스는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2023년의 이커머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조사 결과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짧지만 인사이트를 갖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2022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2022년 이커머스는요, 2021년보다 그 성장폭이 좀 둔화가 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의 전자상거래는 2022년 3분기, 그 3분기 하나만 봤을 때도 10.8%의 성장을 보여요. 디지털 커머스 360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1, 2분기는 코로나 영향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프라인에서 미국 사람들이나 해외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가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어요. 지금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는 이 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분기별 성장을 본 겁니다. 확실히 올해는 성장이 좀 둔화된 부분이 있죠. 하지만 2022년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전에 먼저 보셨던 것처럼 2021년 대비 2022년은 약 7.7% 정도 성장을 했고요. 전체 소매 거래의 20.6%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20.6%라고 하는 건 5달러를 소비한다라고 하면 그중 1달러는 온라인에서 쓴다라는 건데요. 이건 거대한 오프라인 소매 시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죠. 그 중에서 아마존은 2022년 6월 기준으로요.
미국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37.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정말 몇 년째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그런 거예요. 2위인 월마트는 6.3%이고요. 3위인 애플은 3.9%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2위, 3위와 엄청난 격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2위에서부터 15위까지 1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다 합쳐도요.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전자상거래만 보지 않고 모든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매 시장의 점유율을 다 통틀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가 12.67%, 아마존이 10.4%로 순위가 살짝 뒤집히지만 월마트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위주의 기업이 있잖아요. 아마존은 그에 반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씩 확장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마존의 미국 시장 내 전체 소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월마트를 조만간 능가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는 어땠을까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모든 예방접종을 다 완료한 그 사람들의 비율이요. 전 세계 평균이 몇 프로냐면 63%거든요. 그런데 그 6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도 되게 안 좋아요. 안 맞겠다라고 버팅기는 사람 많잖아요. 러시아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평균이 6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팬데믹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들은 있잖아요. 각 국가별 사람들이 팬데믹이 발생한 때를 0으로 해서 그 기준선 가로를 이렇게 점점점점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별로 얼마나 많이 쇼핑센터나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테마파크나 뭐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영화관이나 막 이런 데 오프라인 공공집합 이런 데 장소에 얼마나 나갔는지를 조사한 표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 모두 빠르게 팬데믹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성장은 매우 둔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걸로 사람들은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랬을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는 non-grocery 음식물 말고 non-grocery 전자상거래만으로도 15.5%의 성장을 보였고요. 2025년까지 매년 17%의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커머스뿐만 아니라요. 여행이라던가 음식, 교통, 미디어 같은 모든 디지털 경제를 다 합치면 지금 보시는 이 표처럼 2022년에 20% 성장을 해서 그 총 규모가 2천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바로 얼마 전 10월 27일에 테마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테마색에서 항상 이런 발표들을 하죠. 그런데 이 2천억 달러 수치는요. 기존 테마색이 발표를 했던 이전 기존 리포트에서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이 2천억 달러 시장에 도달을 하려면 2025년 정도는 돼야지 그 시장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2022년도에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온라인 이커머스가 위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은 틀렸던 거죠. 오히려 더 높은 수치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아직까지 살아있네. 자,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전히 산업별로 성장 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전자상거래임은 분명합니다. 이 중에 자, 쇼피는 어땠을까? 자, 쇼피도 한번 간단히 볼게요. 2022년 2분기에는 월 평균 웹 세션이 4억 300만 회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표처럼 라자다와 토코페디아를 큰 폭으로 제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는 쇼피 마켓플레이스에서요 20억 건의 주문이 처리가 됐거든요. 이거 동남아시아 최고입니다. 정말 쇼피의 빠른 성장을 여실히 느끼실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 미국과 동남아시아의 2022년 통계를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물론 통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 통계 말씀을 드리는 것만도 벌써 몇 회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많은 통계가 있는데 2022년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돌아보는 것은 2023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의 통계는 제가 여기까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성장폭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어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이 감소해서
인해서 하락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2022년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023년 전망에 대해서는, 그리고 2023년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2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기다려 주셔야죠.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